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에 있는데 항상 저는 이 개념 정말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계급제는 사람의 능력과 자격에 따른 분류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 권한도에 따른 분류이다. 개념 이거 명확히 했으면은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그죠? 1번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계급제에 대비되는 직위분류제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계급제의 경우에는 어떤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다 해서 신축제이고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옳지 않은 거 1번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용 있죠. 그죠? 민지법에 제시한 조직 유형이 아닌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기 사전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어떤 당기 사전임 했을 때 단순구조, 기지관료제, 사업부제, 전문적 관료제, 임세제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사업부제를 분할구조라든가 할거적 양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기존의 시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복잡한 박스 내용을 가지고 출제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민지법 제시한 유형이 아닌 것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홀라크라 시대에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어떤 탈관료제 모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어떤 조직의 최고의 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평제이고 어떤 신축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책 결정 모형돼 있습니다. 그죠? 쿠바 미사일 위기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앨리스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할 때 얘를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선호의 불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이 불명확하고 참여자는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어떤 조직,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그죠? 그런데 뒤에 갈등의 준해결, 문제중시 탐색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회사 모형, 연합 모형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한편 합리 모형은 최적화하면서 극대화, 극소화 이걸 추진하는데 바로 만족 모형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런 말 썼죠.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 하게 되면 적응적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대표인 예를 항상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걸 예로 들었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 발달 순서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기존에 많이 했던 내용으로서 일단 과인의 행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과인의 행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생체, 비교 발전이 있었죠. 그죠? 외부 환경과 관계를 다루면서 생체, 비교 발전. 60년대 후기 신 현상 비판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에 공신, 신신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공공선택론 이후에 신제도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과인의 행태부터 일단 여러분이 뽑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행정론 먼저죠. 1968년 미노브르게이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하는 것이 옷을 개불로 하게 되면 1992년 정부 재창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정답 나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문제 5번 돼 있죠. 그죠? 그럼 엘리트론과 다운론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엘리트가 있다. 즉 지배계급이 있고 피엘리트 해서 일반 대중이 있잖아요. 그죠? 지배계급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2번 내용은 기존 출제된 적이 있고 암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전적 엘리트 한 미모한다 해서 미모파. 거기서 다운론에서 벤트 있었고요.
근데 처음에 50년대 미국 엘리트론에서 밀지정군 현명하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밀수의 지휘접근법 돼 있고, 정창 군산복합체, 헌터의 명성적 접근, 지역사회 중심의 연구가 있죠. 그리고 다알의 다원론 돼 있고, 다알의 다원론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바바라해서 바라바라치의 무사결정 이론 돼 있죠. 그죠? 이런 무사결정 이론하는 것은 초기에는 정책의 의제 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더라 이야기했고, 뭐 수단으로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그 다음에 어떤 지배적 절차의 조작,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2번 내용이 틀렸죠. 그죠? 밀지정군 현명하지 해서 밀수의 지휘접근법 했는데 바로 명성접근법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알의 다원을 하게 되면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다원주의되어 있고 바라바라치되어 있는데 정책의 전 과정에서 했죠. 그죠?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답 2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돼 있죠. 예산 불성립 예산 종류돼 있는데 바로 현재 우리나라는 2005 이후부터 준예산 제도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준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준예산 제도를 취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비하는 것은 좀 한정돼 있죠. 그죠?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법률상 제출 의무, 그 다음에 이미 예산 승인된 사업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예산하는 것은 1공화국 때 도입했고 사용한 적이 있다겠죠. 1개월은 기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예산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입한 적이 없다겠죠. 대신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가예산과 유사성이 있으나 잠정예산은 보통 여기에 기한 제한이 없는데 의회 의결 시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럼 3번에 가예산 1개월분 돼 있죠. 국회 의결 거친다겠죠. 우리나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1공화국은 얘기했습니다. 잠정예산 수개월 단위로 돼 있죠. 그죠?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했는데 그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준예산 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지만은 잠정의 가예산 둘 다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이 내용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7번 돼 있죠.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냈는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하게 되면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 과정에 속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내용 이론 이런 쪽에서 마슬로우라든가 엘더퍼, 허즈버그 자주 나왔죠. 그죠? 그리고 맥클리랜드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정 이론 이쪽에서 공평 이론, 기대 이론 하면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에서 기수유 이야기했죠. 그죠? 행명과 올드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다정, 중, 자, 환 5가지 요소가 의미간, 책임간, 결과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만족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명과 올드의 직무 특성 이론도 있고 학습 이론, 목표 이론도 있는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난이도와 구체성,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번 맞는 표현이 되죠. 그죠? 마슬로우 이론과 엘더퍼 이론을 비교한다 하게 되면은 이럴 때 마슬로우는 5개로 나눴죠. 그죠? 엘더퍼 3개. 분류 기준이 좀 달랐죠. 한편 바로 이런 마슬로우는 위로 갈 수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그죠? 간과했다는 거지. 대신 엘더퍼 하는 것은 위로 갈 수 있지만 내려올 수 있다 해서 전진적, 상향적 또는 후진적, 하향적 돼 있는데 좌절, 퇴행 현상을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슬로우가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봤다면은 바로 엘더퍼는 둘 이상의 복합 욕구가 작용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슬로우,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잘못이죠. 4번에 엘더퍼 ERG 이론에서 위생요인, 동기요인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허즈버그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냥 불만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위생과 동기요인을 제시한 내용인데, 일단 엘더퍼 이론은 ERG 이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번 내용은 엘더퍼 이론이 아니라 허즈버그 이론이다 했습니다. 한편 3번 돼 있죠. 행명 올드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다정, 중, 자, 환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수유 이걸 제시한 사람은 푸름의 선호 기대 이론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됐는데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하면서 여러분들 행명과 올드의 직무 특성 이론도 있는데 다정, 중, 자, 환 이야기하면서요. 다정, 중 하는 것이 의미감으로, 자율성이 책임감으로,
환류가 결과엔 지식돼 있죠. 이런 게 모여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여기에서 개념 하나 정확히 알아들어야겠죠. 정체성하게 되면은 제품 완성에 기여도 해서 내가 전부 다 만들었다 하게 되면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나는 아주 일부분만 담당했다 하게 되면은 정체성이 약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부름의 선호 기대론에서 이러한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기수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 제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건비랑 물건비와 같은 지출 대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낭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데 이런 태프트위원회 명칭이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였죠. 그죠? 대신 이런 품목별 예산 제도 하는 것은 좀 점중주의잖아요. 따라서 어떤 합리 예산 방식, 계획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기 예산 이런 것과는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목표 이런 것들도 모호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계획과 연결성도 없고 우선 설정도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이런 쪽을 언급했을 때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장기계획과 연계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뭐 회계 책임 명확화 이런 말은 맞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이런 인건비, 물건비 중심이다 보니까 또 투입은 알지만은 산출을 모르기 때문에 성과평가 이런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당연히 부정부패 막고 돼 있죠. 그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통제돼 있죠. 행정 능률 향상돼 있는데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어떤 그죠? 제안에 의해서 도입한 것이니까요. 대신 총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계획 예산이 되겠죠. 우선순위 결정하게 되면 연기인 예산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잘못이 되겠죠. 그죠? 한편 이런 어떤 집행 책임, 통제 지향돼 있고 성과 파악은 어렵다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렇게 해서요. 마찬가지 문제 8번 내용도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옳지 않은 거 2번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9번 돼 있죠. 그죠? 블랙스버그 선언돼 있는데 이 내용도 기존에 행정 재정립 운동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 재정립 운동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나왔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블랙스버그 선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바로 신공공관리 이런 관점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어떤 정책 통제가 강화된단 말이지. 대통령 장관의 어떤 통제가 강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 통제를 좀 배제하고 행정, 재정립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제발 어떤, 그죠? 이런 어떤 정책 통제 이런 것들은 좀 약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약간 행정 위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이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전문적 자격, 기술 기준, 직업 윤리의 바탕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하는 것은 1987년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관료가 어느 대통령이 예속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위의 정책적 이원론되어 있고 관료의 전문 직업주의와 행정의 정당성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부 재창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재정립 이런 쪽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했는데 바로 행정 존재 이유, 그게 정당성이죠. 그죠? 그래서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옹호대인데 전문 직업주의를 주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정립하는 것은 재창조보다는 재발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의 태동을 가져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행정론은 언제 나옵니까? 1968년 알도가 주최했던 미노브 회의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968년 미노브 회의 이 내용을 생각을 하는데 이 블랙스버그 선언하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1987년 이때 나오기 때문에 블랙스버그 선언 이게 신행정의 태동을 가져왔다 이 표현은 잘못이다 했죠. 그죠? 다만 이럴 때 신행정론과 일부 유사성이 있긴 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내용은요, 어떤 것이 시기적으로 앞서는가 얘기했을 때 1968년 미노브리의 신행정론, 1987년 그죠? 여기에 웜슬리 등이 제창했던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재정립 운동 돼 있는데 뭐 구별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서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뭐 정답하는 것은 4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10번 돼 있죠. 그죠?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 이 내용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하면 기금하게 되면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자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예산이나 그 다음에 기금 계획, 안 이런 것들은 모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하는 것이 합법성 차원의 통제가 강하죠. 그죠? 대신 기금하는 것은 한 목적성 차원의 성격이 강하면서 재량이 많이 부여되지요. 한편 우리가 특별히 기금하는 것은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 통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통일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 특히 목수.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되면은 낙후된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특기가 목수 인산에 필요하다.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금 목적 시 수입 대체 행비. 이런 내용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요, 기금은 돼 있죠. 탄력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예산하는 것이 특정 세로 특정 세출 충당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3번은 잘못이죠. 그죠? 이런 어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모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죠. 한편 특별히나 기금하는 것은 예산 통일성 원칙에 예외가 된다 했죠. 그죠? 그럼 3번 내용 잘못이네요. 그죠? 아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사무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요, 바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임하면 단체 임사무죠. 대신 지방자치는 장에게 임하면은 기관 임사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바로 이런 재정 부담하는 것이 고유사무는 자체 부담. 그래서 단체 임사무가 공동 부담되어 있고, 기관 임사무, 위임기관이 전액을 부담한다. 국가가 위임했으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기관 이임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공동 부담했는데 잘못이죠. 이건 단체 이임 사무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죠? 한편 단체 이임 사무는 집행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 위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것은 기관 이임 사무, 지방자치는 자체 위임된 것이 단체 이임 사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단체 이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방의회는 이런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 제정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기관 위임사무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의회 관여가 불가능.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마찬가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치사무하는 것은 합법성 이주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자치사무, 고유사무가 합법성 이주의 통제를 하는 것이고, 단체 임사무는 합법성 한 목적성, 그 다음 기관 이임사무는 합법성 한 목적성 같은 사후적 통제 외에 사전적, 예방적 통제까지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고요. 문제 12번 되어 있습니다. 대표 관료제 하게 되면 일단은 국가사회 전체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끔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자 했죠. 그죠? 그리고 흑인들은 공직에 들어가면 흑인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 말인데, 그게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전제, 인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게 구현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이, 그죠? 이런 어떤 대표 관련 비판적 입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흑인 대표로 들어간 갑이란 공무원이 백인 대표로 들어온 의리란 공무원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 내부 통장 계속하는 것이고, 한편 이것은 이제 시험 성적이 낮은데 특정 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실적주의 인사를 저해한다.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인사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해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관료제 문제점으로서 역차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 실적을 저해할 수 있고 전문 능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는 간단하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라든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 균형 인사제도 이런 것이 대표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실적 인연에 부합한다. 잘못이죠. 그죠? 한편 할당제 하고 있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돼 있는데, 바로 임용 전에 이런 사회와, 즉 흑인 출신들이 공직에 들어오면은 흑인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 인행이죠. 그죠? 그런 전제에서 도입한다. 그 말입니다.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인행이죠.
보장 전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관료제 내용들도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정답 2번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번 돼 있죠. 그죠? 킹덤이 제시한 정책 흐름 모형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이 뭡니까?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은 정책 창이 열린다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통 모형이 얘기했던 문해, 참, 이. 네 가지 흐름이 따로따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차용한 것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요, 쓰레기통 모형 발전돼 있고, 새 흐름이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맞지요? 그죠? 대신요, 기억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신념 체계 하면서 어떤 하위 정책 체제를 바로 강조한다 하게 되면은, 하위 체제 강조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사바테가 제시했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옳은 거 말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럼 니은 디귿 해서요, 4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쉽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행정 가치돼 있는데, 합리성 하게 되면은 내용적 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적 합리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합리성이라는 것은 바로 목표선 적합관계 이런 말 썼고요. 한편 능률성과 효과성을 비교하게 되면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죠? 근데 효과성, 목표 달성도 이겁니다. 일단 능률성의 과정적 개념, 효과성이 어떤 결과적 개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요. 1번 내용, 목표선 적합 나왔죠. 그죠? 2번 돼 있습니다. 그럼 바뀌어 있네요. 그죠? 효과성의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니까요. 2번 잘못이고요. 3번 자율적 책임성이 있으면 제도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프리들이 바로 프리를 드린다 했으니까 바로 프리들은 자율적 책임성을 중시하는데 공무원의 직업 윤리, 책임감,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되어 있고요. 그죠? 한편 행정 민주성 하는 것은 대외적 민주성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대내적 민주성에서 조직관리의 민주화 이 내용도 포함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4번 내용에서요. 행정 민주성은 대외적 민주성도 있고 대내적 민주성도 있다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내용으로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무 성적 평등이 오류돼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가운데 주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 바로 실적을 모를 때 그럴 때 좀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가끔은 뭐합니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떤 뭐합니까? 평정기가 공개되면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또 무난하게 가운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적의 내용을 잘 모를 때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들인데 어떤 피평정자의 능력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다만 또 이런 어떤 집중화 경향 그죠? 가운데 집중화 경향하는 것은 어떤 평정이 공개되는 경우에 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좀 관대화 경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선 결책에는 일부 집중화 이런 말도 쓰긴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경우에는 좀 관대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여기에 이제 바로 피평적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 하는데 문제는요. 너무 정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연쇄효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평정 요소가 관계없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시간적 오류죠. 그죠? 그럼 초기 실적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초기 실적에 좀 좌우된다는 해서 첫머리 효과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실적 이쪽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이 막바지 효과로서 시간적 근접 오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쇄효과는 전혀 관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1번 지문 하는 것이 약간 까다로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3번 지문 이런 내용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대화나 엄격화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규칙적 오류 그 다음에 이게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불규칙에 발생하면 총계적 오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관대화나 엄격화 그 다음 가운데 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정규분포도를 좀 만들어라 해서 강제 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3번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어떤 개념들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저기에 어떤 첫머리 효과, 막바지 효과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연쇄 효과에 오류하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내용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죠. 바로 미국의 연방제에서 연방과 주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지방은 주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개가 모두 독립이 아니라 사실상은요. 일부 독립이다 이런 말을 쓴 책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기본적인 설명은 연방과 주는 분리되어 있고 지방은 주에 예속되어 있다. 이 내용이죠. 그죠? 한편 포괄권이 하는 것은 완전히 예속된 경우이고 그 다음 중첩권이 하는 것은 연방주 지방이 모두 수평적하면서 합의 경쟁이죠. 그냥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바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상호 협력에 나간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1번 지문 내용에서 이런 권력관계라든가 기능적 상호 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되어 있고 대등 권위대인데 연방, 주, 지방이 모두 동등한 권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연방과 주는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 주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 했으니까 2번 잘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되어 있죠. 내포는 바로 모든 내포에 있으니까 수익적 되어 있고요. 중첩권이 되어 있는데 연방과 주, 지방 정부가 따로 있지요. 그게 상호 독립된 실체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요, 4번 내용에서 이런 상호 독립적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이런 미국의 연방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이 상태의 모형을 언급하는 것이 4번 내용이죠. 그죠? 상호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되 바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이 연계만을 가지고 함께 해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요,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등 권위 돼 있는데 모두 동등한 권한,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은 주는 분리되어 있고 지방은 주의 예속,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여기에 뭐 교재 내용이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너무 간단하죠. 그죠? 하면서 카 연계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요,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인다. 그 다음에 미래된 비전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존중되어 있고 새로운 관념 촉발해서 지적 자극되어 있는데 이럴 때 거래적 리더십과 변형의 리더십 되어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지시, 지원 이런 쪽이 생각하시되 바로 뭡니까? 성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책임 묻지요. 그죠?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도 돼. 잘못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잘하면 보상, 잘못하면 뭡니까? 처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생각하면서 상황적 보상과 예외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했는데 그런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죠? 대신 1번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카 연계지 이런 쪽에서 영감적 리더십. 2번 하는 것이 개별적인 배려 이런 내용이고 3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새로운 관념 촉발하면서 지적인 자극 이런 내용 관련돼 있겠죠. 그죠? 하면서요. 3번 내용 이것도 여기에 조건 보상이라든가 예외 관리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엇의 공공가치 창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실상 거의 상식적으로 내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creating public value 되어 있는데 value잖아요. 그죠? 가치잖아요. 가치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수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한다 하면요. 여기에서 어떤 신공공관리론 신공을 개성할 행계 수단성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공공가치 창출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과 공공가치 관리론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가치의 창출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되 거기에서 수기 절차, 공공서비스 정신, 소통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요 이런 어떤 무엇 돼 있는데요. 밑에 있죠. 그죠? 공공가치 창출론에서 전략적 삼각형 모델 돼 있는데 일단 세 가지죠. 정당성과 취지, 그다음 공공가치 창출, 그다음 운영 역량 확보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전략적 삼각형 모델 돼 있는데 이 내용 알파 행정학 뭐 책에 당연히 있고 핵심 체크 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출에도 출제를 해드린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출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무엇의 공공가치 창출로 되는데 전략적 삼각형 개념 제시되어 있죠. 그죠?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접근이고,
그다음에 정부 관리자는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된다 했는데 공공가치 실현돼 있는데 이럴 때 수단성 강조 이런 말들은 좀 맞지 않고 또 신공공관리론 계승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만 막 달달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본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현직 교수색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강의라든가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또는 핵심 체크 강의 등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은 뭐 앞으로 시험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바로 저는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9번 돼 있죠. 그죠? 로이의 정책 유형과 리플레 프랭클의 정책 유형은 없지만 알몬다 파일 하게 되면은 알몬다 파일 분류는 알 상추 분규를 먼저 했죠. 알 배추, 알 상추들이 엉켜 있더라. 알 상추 분규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가 나서 그 분규를 재구성하잖아요. 그죠? 분규 재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 프랭클린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분경 보제되어 있는데 경제 규제와 보조 규제, 규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내용도 보게 되면은 뭐 너무 쉽게 알모다 파일의 정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알상적 분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상징 정책, 로이는 분규를 재구성한다. 리플라 프랭클린은 2분 경보제, 2분 만에 경보 울린다 해서 2분 경보제 얘기했죠. 그죠? 그럼 19번 정답 1번 쉽게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돼 있죠. 그죠? 정부 예산 팽창이론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과다 공급설 하면서 바구니, 큰 바구니 얘기했죠. 그죠? 하면서 지난번 시험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 증가하면서 공공재 수요가 늘지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증가돼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구니는 항상 큰 바구니 생각하면서 바로 정부 팽창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피크고 알지만에 전이 효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전제 이걸 예로 들었죠. 그죠? 전제. 그 팽창되죠. 여기에서 팽창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또 기근이 발생 팽창하다가 또 유지가 되고요.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전이 효과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의 병리형 상황성, 번호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면서요, 바로 정부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상대 정부 팽창,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죠?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과 생산 격차 통해 생산성 격차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부 예산 팽창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 증가와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요, 바로 관련 자신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추감에 따라 정부 예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했는데 이것은 네 예산 극대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스카넬의 예산 극대화 가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그너라든가 피코 알지만, 그 다음에 보험의 병리현상, 그 다음에 네 예산 극대화 이런 내용은 여기 뭐 쓰지도 않았지만은 쉽게 알 수 있겠고, 파킨슨 법칙 하는 것들도 너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은 공공가치 관리론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은 또 지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알파 행자 공부를 했거나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진도별 모의고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듣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다시 돌아와서 교재 내용 보고 강의 내용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 아니겠냐 싶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100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95점도 양이 안 차요, 진짜. 실수로 여러분들이 하나 틀렸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 95점 이상 그리고 100점을 맞아야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이 좀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게 되면 절대 과하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100점 맞을 것이고 지난번에 국가직, 국어 같은 경우는 어려웠을 때도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앞으로 하반기에 여기 어떤 국가직 7급이라든가 지방직 7급 이쪽의 문제들은 뭐 이번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되겠죠. 국가직 9급 수준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바로 합격은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좋은 책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면요. 바로 여러분의 시험 합격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급을 그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뭐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에 어떤 지방대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한 결과가 여러분의 합격일 것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과 그죠? 뭐 기본부의 심화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 모의고사 강의 등을 통해서 또 마무리 강좌 등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올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